네, 안녕하세요. 이광우의 문화기행. 오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 탐사를 왔습니다. 네, 현재 야외 전경 보고 계시고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 뿌리공원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뿌리공원에 대한 그 소개가 되어 있네요. 뿌리공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 친사상, 경로효 친사상을 뭡니까? 이게 한자로 써 있어. 네. 아무튼 결례가 우리 한결의 자손임을 읽게 하는 세계 최초의 성씨를 상징하는 그런 그 공원이네요. 자, 그러면 족보박물관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님 촬영 금지입니다. 네? 주머니에 넣으세요, 주머니에. 아, 그래요? 아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해설은 우리 비디오 촬영은 비디오 촬영 금지 없습니다. 우리 윤영 시장이 오늘 해설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네. 나경이 저긴가요? 나친가? 대전 중구 뿌리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 요스트리머 3호 이광우의 문화기행 현장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용을 찾는 도구라고 하네요. 네, 족보책 같습니다. 문자 조선시대 거. 가며, 네, 역시 조선시대 거네요. 네, 나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성씨의 유래. 우리 디자인팀의 윤영시장 파평윤 씨죠? 이야, 딱 나왔습니다. 이제 박물관도 IT 강국에 걸맞게 디지털로 직접 성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남녀가 반반이구나. 비례가 가고 있어. 윤 씨는 그 문 중에 없는데 문종 주요인물이. 디자인팀의 윤영 실장도 파평윤 씨, 이벤트 팀의 윤상호 실장도 파평윤 씨. 서울시가 경기도가 많네요. 서울이랑 경기가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보다. 부산. 역시 큰 도시 순으로 많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족보박물관에서 두 윤 씨가 본인들의 성씨 유래를 디지털 족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보고 있는 현장이고요. 자, 전시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전시관은 족보의 체제, 족보가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뒤쪽이네요. 네. 성씨의 탄생. 와우, 한국인의 성씨일람이네요. 가구 인구, 외국인 가구 및 인구는 제외하였으며
가구수는 가구주의 성씨 본관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한국인의 성씨를 보니까 2000년 기준으로 총 1400만, 인구를 보면 4500만 명인가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4598만 5289명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200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1400만 가구, 인구는 4500만 명.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 김해김씨 세보입니다. 김해김씨. 우리나라에도 많죠? 김해김씨가. 네. 와우. 이 시야 거의 독보적인데. 장택고씨 족보. 제주고씨. 우리 사무실에도 제주고씨가 최근에 신입사원으로 디자인팀에 들어왔는데 이름은 그 고혁준이죠. 자, 여기는 사성에 대한 야, 이야기. 윤 씨가 많지 않은데. 구인가 그래요. 어? 전체 인구의 구인. 가끔씩 구인가 그래요. 경주 김씨 세보. 야, 유명한 안동건 씨 세보입니다. 아, 윤 씨가 그렇게 많아?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안 해주는 자, 혈통 계열을 나타내는 본관에 대한 전시가 되어 있네요. 창원공씨 족보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서적 같은데요. 곡부공씨 족보, 곡부공씨가 또 있군요. 족보의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요. 서와 발. 서는 족보의 머리에 실린 서문이고 동족이 생긴 내력, 가문의 족보 편찬 역사. 자, 이 족보는 어디 걸까요? 배천조 씨의 족보입니다. 배천조 씨. 네. 배천조 씨. 기 또는 지,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 도표. 이 전시물은 담양 전시족보네요. 담양 전시. 야, 파편 주시 올 거겠다. 족보 있다고요? 편주자 명기, 법례, 조양 임시 족보가 있고요. 순창 설시, 순창 설시 족보. 동북 오시 족보.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항렬표네요. 그래서 너 요새 살아봐 보거든요? 네, 있어요. 영광 김씨 족보가 있고요. 네, 김씨도 상당히 많은데 영광 김씨가 있고 보성선씨 네, 족보도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계보표에 대한 이야기네요. 한 집안의 계통을 밝힌 계보표는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유명한 파평윤씨 세보네요. 파평윤씨 세보.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족보는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사람이면 세대에 제한 없이 출간 당시의 모든 종족원을 수록한다. 족보에 수록된 각 개인의 전기사항은 시대와 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조선 후기 족보에 통상적으로 기술되는 전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것도 오래된 족보 같은데 어딘가요? 청풍김씨 세보. 여기는 청주박씨 세보입니다. 족보의 간행 제2전시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부기와 함께 기입하거나 변경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의 한국족보박물관 전시장에 사고를 크게 일으켜 세운 사람을 문중에서 디지털관에서 영상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문중이 심혈을 기울여 편수한 족보는 인쇄와 판본을 하여 각 가정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조상의 얼과 감내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족보는 우리 선인들의 족적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서입니다. 족보를 보시면은 조선시대에 유명한 문장 사박수가 있습니다. 충주박씨 족보고 요 박순의 형님은 계가 그래서 같은 단에 이름이 되어있는 것은 같은 한 번, 형제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이 올라가는 건 박부가 있습니다. 이 박부 대신 분은 사박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사박순의 할아버지는 바로 요 위에 편입니다. 그래서 사박순의 할아버지 조분 작고자는 위에 편을 따라서 페이지를 앞으로 네, 이상 영상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 이거는 제3 전시실 족보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고대의 가계 기록부터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기록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고려시대의 가계 기록, 고려시대, 고려시대 인물인 최사추 묘지명에 삼가공의 행사를 기록하였는데 세부와 더불어서 그 행장을 만들고 이에 간략하게 묘지를 지었다라고 해서 묘지명을 지을 때 세부를 참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 표지석이 뭔가요? 고려 충렬공 묘의 묘지석입니다. 진품인 것 같은데요. 조선 초기의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전주 이시부터 성주 최씨까지. 이어서는 조선 중기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1600년에 가현록, 1638년에 청풍 김씨, 반남 박씨를 시작으로 17세기 말 성주 이시까지 조선 중기의 족보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후기 족보 내역이 나와 있네요. 1770년 연선 서씨부터 1700년 울산 박씨까지 조선 후기의 족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 뿌리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 문화기행을 함께 하시고요. 방송은 유스트리머 3호인 이광우, 채널명은 이벤트 119입니다. 이광우의 문화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말 일제시기의 족보네요. 1870년 안동김씨 세보를 시작으로 해서 1800년, 1835년 담양 전시까지의 기록. 족보들이 쭉 있고요. 전시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나 영상이 잘 나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현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 지역이지만 제가 휴대폰 테더링을 이용해서 모뎀을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끊김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 족보가 있고요. 제4 전시관 족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태조 1335년부터 1408년 태조 이성계 집안은 전주의 시로 그의 6대조 이일이는 고려 무신 집권자 중 한 사람인 이방의 동생이었다부터 호칭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쫙 나와 있고요. 왕실 족보에 대한 이야기, 족보 책이 전시되어 있고요. 돈령 보첩이네요. 대왕편과 왕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돈령 보첩. 네, 족보를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태종 다음에 세종, 문종에 대한 이야기, 단종, 세종, 예종까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많이 암기했었죠. 태종, 태세, 문단세, 성종, 그리고 유명한 연산군, 중종에 대한 이야기. 연산군 한번 볼까요? 연산군은 19세 왕위에 오른 후 12년 동안 2번의 사화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냥을 위해 궁궐 주변의 민가를 철거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탕진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거듭 징수하는 등 계속되는 폭정으로 민심마저 잃었죠. 결국 1506년 성희안,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 명종, 성조에 대한 이야기, 또 경혜군에 대한 이야기, 인조 효종, 쭉 역대 왕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시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대 순종, 그 다음에 영친환까지 이야기를 한번 둘러보셨고요. 이번 관은 이름을 짓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명인데요, 명명.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추의 꽃이죠, 꽃. 김춘추 선생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이번 거는 뭔가요? 김수환무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으로 김수환무의 이름은 어떻게 의뢰됐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벽면 가득히 전시되어 있는 내용물들은 뭘까요?
대장부의 이름은 사관이 책에 기록을 해두고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지. 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의 그림자만도 못하다. 남명조식의 이야기. 조선 임금의 이름이네요. 1대부터 27대까지, 이성계부터 27대, 이척까지의 이야기들이 벽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와 종의 차이를 기록해놨네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태조, 원칙대로라면 그 뒤를 이은 왕자들 모두 조가 되어야 하나, 종이어야 한다. 조가 아니라 종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27대 왕 중 7분의 묘호에 조자가 붙는다. 네, 항렬에 대한 이야기네요. 항렬은 형제 이름이다. 항렬은 친족 집단 내에서의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록해 놓았고요. 저희 시장 안에 뭔가요? 항렬표.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면 박, 하늘 별님 구름 행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총 17자입니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행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중 국적자 프라이인드로 스테쭈켄데 마리소피아 수인 레나 데알리자벳 비루 아제 이제 이루아 아루이제 무려 30글자입니다. 이중 국적자 프라이 인드로 스테추첸덴 마리소피아 수인 레나 데알리자벳 비 아루이제. 네, 30점. 자, 세대별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1970년대는 여자 이름 끝에 자, 숙, 희.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남성 이름 1945년 출생, 75년 출생, 2005년 출생. 45년 출생한 사람 중에 남자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은 1위 영수, 2위 영호, 3위 영식. 75년 출생자 중에 1위 정훈, 2위 성호, 3위 성훈. 2005년 출생자 중에는 1위 민준, 2위가 현우, 동현이 3위, 준혁이 4위, 민재 5위. 자, 이어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 1940년대는 1위가 정자, 순자, 춘자. 75년대는 우리 집사람 이름인데 1위가 미영, 2위가 은정, 3위가 은주, 4위가 현주. 자, 2005년 출생한 여자 중에 흔한 이름 1위 서연, 2위 민서, 3위 서연, 수빈, 유진, 민지, 서영, 지원, 수민, 예원. 여러분 자녀도 여기 해당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3전시실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위치한 뿌리공원 내 한국 족보박물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의 문화기행. 한국 족보박물관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조족이 빨리 죽었다는 지금 관람객 두 분이 계신데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네, 성씨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족보박물관이 여기 대전에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현장 둘러보시니까 전시물이 내용이나 네. 뭐 이런 게 어때요? 기대한 만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히 어떤 부분이 기대하셨죠? 저희가 집대성되어 있는 성씨가 없는데 여기서 한 자리에서 모든 성씨를 볼 수 있다는 것과 한 집의 족보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매표소를 들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입장료가 따로 있나요? 네, 입장료가 대전 시민은 공짜지만 외부인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2,000원입니다. 아, 대전 시민은 무료? 네. 그 외 지역에서 이 한국족보박물관을 관람하려면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축제 기간이 있는데 성시 축제 기간이 있는데 축제 기간 때는 전 국민이 무료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기간이 언제인가요? 대략? 10월에서 11월 정도? 아, 그때 오면 무료라고 무료로 합니다. 입장을 할 수 있다. 네, 축제도 같이 참석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관람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걸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상 대전 그 뿌리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이광우의 문화기행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요, 이상요? 네.